네, 지금 보신 것처럼 세계 최대 e스포츠 대회인 2023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일명 롤드컵 결승전이 오늘 열립니다. 게임 마니아들에게는 월드컵만큼이나 큰 축제이기 때문에 롤드컵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어제 전야제 행사는 이 추위에도 인기가 상당히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 모시고 오늘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롤드컵. 사실은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롤드컵을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롤드컵이 대체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이게 일단은 롤이라는 이제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네. 롤이라는 게임 어떤 건지 좀 먼저 설명을 좀 그렇습니다. 해주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를 줄여가지고 네. LOL. 그래서 롤이라고 이제 불립니다. 그래서 Z세대 올림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되게 PC방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집단 게임이 바로 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5명이 이제 멤버를 이뤄가지고 이 각자 감독과 코치의 지휘 아래 캐릭터 운영을 또 잘해야 되고 각 팀원들이 협업을 잘 해야 네. 이길 수가 있는 게임이 되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뭐 이용자가 한 1억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전체 리그 시청자 수는 한 2억 7,600만 명 정도 돼서 미식 축구와 거의 맞먹는 그런 이제 관람객들을 몰고 다니는 예. 그런 게임인데 네. 2011년부터 월드 챔피언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세 번째 서울에서 이제 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서 누가 우승을 네. 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초미의 이제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동시에 이 챔피언십 대회를 500여만 명이 접속을 했을 500여만 정도로 명이요. 예. 그리고 결승전만 해도 거의 뭐 1억 명 가까이 접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다시부터 경기하게 되면 뭐 인터넷뿐만이 아니고 예. 온라인, 오프라인 떠들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 세계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롤드컵은 그 뭐 4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매년 이제 2011년 이후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8번째 우승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결승전에 올라간 T1 같은 경우에는 네. 4번째 우승에 도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롤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조금 익숙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네, 그렇죠. 그죠? 정식 종목으로 이제 채택됐던 거잖아요.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또 땄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대만 선수를 뭐 2대 0으로 이겼던 장면들 뭐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정식 종목으로 최초로 이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항저우에서 채택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 우승팀이 바로 우리나라 팀이어서 역시 한국은 최강팀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도 조별리그부터 결승까지 네. 모두 다 승리를 해서 결과적으로 최강팀이라는 걸 잘 보여줬고요. 전체적으로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 이렇게 땄고 또 특히 금메달로 인해서 이제 병역 특례를 받게 돼서 야, 게임을 잘해서 이제 병역 특례를 받게 되었구나. 심지어는 금메달을 땄던 선수 같은 경우 좋은 시절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는 대상이 바로 이렇게 e스포츠 중에서도 롤 되겠습니다. 예, 그 롤드컵이 이제 잠시 뒤 5시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번 결승전에서는 우리와 이제 상대하는 선수는 팀은 어디인가요? 일단 뭐 한중일 뭐 되게 언급하지만 네. 뭐 가장 이제 매치를 기대하는 국가는 이제 한국과 중국인데 물론 한국 선수들은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한국의 T1 팀과 중국의 웨이보 게이밍이 이제 맞붙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12일에 부산에서 4강전이 열렸고 여기에서 징동 게이밍을 우리의 T1 팀이 물리치고 이제 결승전에 올라온 겁니다. 이 3대1로 완파를 했는데 네. 중요한 중요한 건 우리의 목적은 중국팀 모두를 다 격파하고 우승을 하는 올킬 이제 목표를 세웠는데 네. 이렇게 웨이보 이제 게이밍만 예. 이기게 되면 예. 올킬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의외에 좀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원래는 웨이보 게이밍이 가장 약체인 것으로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떨어질 줄 알았는데 결승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3명 정도가 우승 경험도 있기 때문에 결국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최약체로 분석이 됐던 팀이 결승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초미의 또 관심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롤드컵 결승전을 보게 되면은
5번 우리가 맞붙었습니다. 그래서 4번은 그러니까 5번은 이제 이번까지 합해서 5번을 이제 맞붙게 되는 건데 네. 4번의 어떤 그런 경기에서 우리가 3번을 이겼고요. 1번을 내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적을 보면 우리가 유리하긴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많이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저도 막 떨리는데요. 또 오늘도 관심 이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페이커 선수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또 페이커에 대해서도 또 많이 들어는 보셨지만 정확히 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선수인지 정확히 또 모르시는 분들도 네. 계셔가지고요. 네.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뭐 마이클 조던이다, 네. 농구계, 그다음에 축구의 리오넬 메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아,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사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좀 연령이 많이 어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노장 페이커 선수가 예전에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머로 활동한 지 3년 차 됐을 때 자기를 노장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10년 차거든요. 10년 차인데 26살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26살이 노장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연령대가 굉장히 젊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 10년 동안 현역으로 이렇게 뛰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이제 팀들이 약간 위기일 때 구해내고 이번에도 결승전에 올라간 것은 이 노장 페이커의 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연봉 같은 경우도 회자되는 경우가 있는데 밝히지는 않았지만 중국 쪽 매체에서 네. 한 71억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예. 굉장히 연봉 수준으로 활약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선수이고 이번에 4번째 그러니까 2013, 2015, 2016년에 이어서 네. 4번째로 우승 도전에 아. 이렇게 도전장을 낸 선수가 바로 노장 페이커가 되겠습니다. 이 페이커 선수가 또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았으면 결승전 티켓은 뭐 일찌감치 또 매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18,000여 장 정도가 이렇게 이번에 발마가 됐는데 예. 온라인에서 예매 시작한 지 10여 분도 안 돼가지고 모두 다 판매가 됐습니다. 네. 티켓 가격은 가장 저렴한 좌석이 이제 8만 원이고 비싼 곳이 한 24만 5천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온라인 상에서 안표가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12배가 넘는 가격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서 네. 적게는 280만 원, 많게는 한 400만 원가량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안표를 구매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건데 사실 공연계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이 통과가 돼서 내년 3월부터는 매크로 등을 이용을 해서 이제 대량 구매를 해가지고 안표 판매하는 것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아직 관련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관련법이 계류가 되기는 하지만 예. 이게 과연 통과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인기가 있어서 안표들이 이제 횡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갑기도 하지만 우려스러운데 관련 제도가 좀 정립이 돼서 온전히 사랑하는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관전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좀 뒷받침돼야 되겠습니다. 네. 직관을 못해서 이제 아쉬운 분들은 극장으로 또 향할 수도 있고 거리 예, 공연도 할 수 있고 좋습니다. 거리 응원이죠. 거리 네. 응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극장계에서도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영화계가 좀 위기이기도 하고 네. 극장 덜 찾으시는데 상영관을 활용할 측면들이 굉장히 중요할 때 단골로 등장한 것이 바로 e스포츠 중계 방영을 관람석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관람석들 영화관에 굉장히 좋습니다. 편안하고. 네. 그래서 e스포츠를 바로 영화관에 보는 것인데요. 중요한 건 티켓 가격이 28,000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역시 거의 대부분 매진 사례가 됐고 2~3배 가격 이상으로 지금 티켓이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이 영화표라고 생각할 수 있는 e스포츠 관람권조차도 구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영화관 티켓표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특히 거리 응원전 같은 경우에도 네. 20여 년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월드컵 전사들 예. 누구남마가 했을 때도 약간 낯설게 젊은 층의 문화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이 스포츠를 보면서 응원하는 것도 새로운 트렌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뭐 월드컵 경기 때도 약간 축구 경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못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네. 예를 들면 업사이드 잘 모르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스포츠도 뭐 야외에서 응원을 하게 되면 이제 네. 보여주면은 네. 사실 게임 장면만 나오거든요. 물론 아. 거기 해설도 들어가긴 하지만 네네. 그것을 보면서 응원하는 문화가 지금 젊은이들 문화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 문화로 퍼지고 있다는 점이 이제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을 e스포츠 행사를 위해서 이제 내준 게 처음이라고 했는데 이제 정말 하나의 문화가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대형 화면을 설치를 하고 네. 한 10,000여 명 정도가 지금 모여서 응원을 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서울시가 최초로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e스포츠가 대중적인 문화로 특히 말씀하신 대로 게임을 넘어서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서울시에서는 라이브 콘서트도 열고 또 우리나라 가수들이 또 어제도 이제 공연을 했습니다만 오늘도 공연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일단 경기를 했고 또 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문화적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좀 더 즐기시려면은 한번 게임을 해보시거나 그 룰은 좀 아시면 훨씬 네. 더 보는 재미가 있다 볼 있겠죠. 수가 있겠고 네. 좀 더 이제 나아간다고 하면은 자녀들과 함께 같이 가서 부모님들이 보는 그런 관전 문화, 응원 문화도 네. 좀 있으면은 네. 자리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 조금 전에 공연 이야기 해주셔서 오늘 오프닝 무대는 또 인기 아이돌 그룹이죠. 뉴진스가 또 개막 무대에 선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 의미가 있다고요? 사실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요, 네. 뭐 꽤 됐습니다만은, 네. 뭐 예를 들면 뭐 남자분들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주제곡이나 OST 같은 경우는 여성 아이돌 그룹들이 상당히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이 챔피언십 리그 롤드컵 같은 경우에도 네. 매년마다 주제곡을 만들어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월드컵 주제곡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 똑같이 하게 네네. 되는데, 뭐 월드컵은 4년마다 하지만 롤드컵은 이제 1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가 주제곡을 부르게 되겠어요. 그래서 작년 네. 같은 경우는 미국의 힙합 스타인 릴 나스 엑스가 이제 주제곡을 불렀고 이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뉴진스가 굉장히 큰 인기가 있죠. 특히 그쵸. 뉴진스 같은 경우에는 다 나이대가 청소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Z세대와 잘 부합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공연도 하고 또 후보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세계적으로나 아니면 게임 업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여자 아이돌 가수기 때문에 이번에 롤드컵 주제곡을 부르면서 또 퍼포먼스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낙점이 된 것으로 보여지겠습니다. 정말 풍성한 행사까지 있는데 끝으로 이 롤드컵을 또 즐기기 위한 뭐 다양한 즐길거리들도 많이 마련이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오늘 일단 단체 뷰잉 파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단체 뷰잉 파티라는 거는 이 경기장에 직접 관전을 가라 못 가시니까 티켓을 구입하지 못하시는 네. 분들 거리 응원전이 나는 좋다 그래가지고 이 서울광장에 모이신 분들을 위해서 단체 뷰잉 파티를 하는데 원래는 이제 간단한 먹을거리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것까지 제공되는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같이 즐겼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e스포츠 구체적으로는 게임 콘텐츠가 우리가 세계적으로 산업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 쇼박스가 또 같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 개발됐거나 핫한 게임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또 펼쳐지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공연 특히 이제 국내 아티스트는 물론이고 국외 아티스트 뭐 다양한 그런 해외 가수들이 니키 테일러 등이 이제 오기 때문에 같이 공연도 보시면서 좀 약간 쌀쌀하지만 즐기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잠시 후 5시에 이제 시작되는 롤드컵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